삼성에 다니다가 자동차를 좋아해가지고 쌍용 자동차로 옮겨가지고 시험연구실 신동성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같이 근무하고 있는 우리 부장님 김종규 부장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 한양대학교를 졸업하셔가지고 석사를 하시고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박사를 하시고 저희 회사에 들어오셔가지고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야단을 안 치시는 분이에요. 보통 부장하고 이렇게 평사원 사이에는 많은 간격이 있죠. 엄청난. 근데 그 간격을 전혀 못 느끼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때도 저한테 말씀을 올렸어요. 말을 올리셨고 지금도 말을 올리고 있습니다. 회사 평사원이었고 부장이었고 나이는 이동갑입니다. 제가 많은 게 아니고 그분이 많아요. 모든 게 저보다 나았어요. 저는 옥탑에 살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그분은 50평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집안도 이렇게 뭐 비교라는 게 좀 그렇지만은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집안이었고 모든 게 하여튼 부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를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그분 친구분 극방으로 저를 불러냈습니다. 지금은 공인중개사라고 그러죠. 사무실로 갔는데 갑자기 디시드라우스라고 그 부장님이 대단한 부장님이 이상한 세제통을 꺼내놓고 비비는 거예요. 보라고 잘 헹궈진다고.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런 행동이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늘하던 부장님이 갑자기 부지런을 꺼내더니 그것을 갖고 막 문질러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짠! 그러시는 거예요. 원민쇼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더니 갑자기 노트를 꺼내가지고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네가 써보고 좋으면 남들한테 이렇게 지나면 사업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보는 순간에 아이고 우리 부장님 피라미드에 빠졌구나. 80년대에 미국 가서 공부하느라고 카메라 출동을 못 보셔가지고 피라미드 뭔지 모르고 끌려 들어가셨구나. 뭣도 모르고 나까지 끌어들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딱 알았어요. 굉장히 먹혔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래도 내 기업의 연구원인데 내가 이 비누치 학부로 다니면서 창피하게 그것도 인식이 안 좋은 허접한 피라미드를 나도 하라고? 그런데 확 들더라고 순식간에. 논리적으로 뭐 생각한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확 들었어요.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꺼내고 있었어요. 하는 거. 그게 좋은 분인데. 그냥 내 생각에 피라미드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그래서 한 2시간을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20만원 줬고 막 계산을 막 했는데 하나도 기회 안 들었습니다. 우리 부장님이 왜 이러실까? 우리 부장님이 왜 이러실까? 그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는데 아메이 기적이라는 책하고 오늘의 아메이라는 비디오를 줬습니다. 저한테. 가서 보라고. 그래서 제가 집에 가자마자 심리가 꽉 내밀쳤어요. 바깥에서 보자 그러길래 뭐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이 시간 피라미 같은 이러면서 확 내밀쳤어요. 그럼 뭐 이제 먹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가지고 집에 보니까 비디오가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 비디오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뽑아서 본 거예요. 책은 원래 제가 잘 안 읽어요. 공부도 별로 안 좋아하고 독서도 별로 취미가 없어요. 솔직히 해야 됩니다. 그죠? 성공했다고 다 독서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책을 읽으면 훨씬 성공에 가까워집니다. 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평소에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아메이 기적이라는 책은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 테이프를 뭐 꼽으면 집 알아서 들어가는 거니까 보기 좋잖아요. 딱 틀었는데 갑자기 뭐 짠짠 이러면서 뭐 비행기를 타고 찍었는지 이렇게 막 공장을 다가가는 거예요. 굉장히 회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저는 이제 대기업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회사 큰 건 알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도대체 어떤 회사를 찍고 가지고 저거 회사를 그래? 이러면서 제가 봤어요. 왜 의심?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카메라가 회사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라인을 쫙 보여주는데 거기에 라인에 컨베이어 시스템에 세제들이 쫙 흘러가는데 그 세제가 보니까 우리 부장님이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 디시드라고 에로시. 근데 제가 이제 아무리 의심을 해도 그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진짜 만들어지는 세제인지 제품인지 아니면 가짜를 올려놓은 건지는 구별하잖아요. 제가 설비를 좀 볼 줄 아니까.
그거 보니까 정말 이 어마어마한 공장에서 만들어진 만든 거예요. 저는 뭐 어디서 석식한 농성기에서 사람들이 깔때기에다가 이렇게 따로가서 풀어가지고 이렇게 팔아먹는 그런 흡입한 농성기 제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스템에서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 20분 되는 걸 다 봤습니다. 보고 나니까 와 좋은 회사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회사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마음에 해야 됩니까? 거기서 따로 다 따라오지. 여러분 지금 아메하고 여러분하고 상관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 따로 놓은 거 아닙니까? 저도 따로 놓았어요. 근데 왠지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나니까 책이 궁금하더라고요. 이 책은 또 왜 줬을까? 그 책을 딱 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딱 읽는데 뭐 일본 아메이가 일본에 79년도에 들어갔는데 지금 9년 만인가 일본 경단련의 정식 요원사가 되었고 이렇게 나오는데 졸려 죽겠는 거예요. 왜? 일본 아메이가 일본 경단련에 들어간가 나온 사람이 있어. 아무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출근 시간에 어차피 평택까지 출근하려고 하면 1시간 걸려요. 교대역에서 출근버스를 타고 아침 새벽 6시에 앉으면 7시까지 할 일이 없어요. 대충 잡니다. 그래서 책이 이제, 그래도 이제 독서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책을 읽으면 삶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잖아요. 저도 공부했는데. 그래서 책을 들고 나간 거예요. 그날. 그 차에 앉아갖고, 한 2페이지, 3페이지 보는데 너무 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 일찍 일어났으니까. 잤어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회사에서 공부 끝마치고 퇴근버스를 탔는데, 처음에 금방 잠 안 오잖아. 또 책을 들었어요. 그래도 한 2-3페이지 읽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회사에 계속 하는데 왜 재밌을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책을 더 잤어요. 그리고 일주일을 보냈어요, 제가. 일주일을 그 책을 부장님이 주는 거니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제가. 내용이 뭔지도 알아야 될 것 같고, 혹시 물으면, 이거 맞냐 물으면 대답도 해야 될 것 같고, 했을 때 들고 다녔는데, 일주일을 들고 다녔는데도 반도 못 읽었어요, 제가. 얼마나 책 읽는 거 시작인지 아시겠죠? 근데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날도 여전히 들고 나가서 읽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아메 기적이라는 책 중간쯤에 보면 그 개 이발관 이야기가 나와요. 일본 아가씨가 개 그 미용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아메를 지냈는데 자기가 미용실 잘 될 때는 완전 무시했다가 아메를 무시했다가 미용실이 망한 거예요. 왜 망했냐면 이 미용실이 말이 미용실이지 원래 주 수입원은 개를 분양하는 거예요. 나가요. 근데 전염병이 돌아가고 개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사업이 파산하니까 이 아저씨가 친구가 말해준 아미가 딱 생각났대. 그 자본도 필요 없다 그랬고 경험도 필요 없다 그랬고 그래서 이 친구가 본격적으로 나를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 시작했는데 한 1년, 2년 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갖고 자기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친구 생일에 자기가 항상 선물을 하는데 옛날에는 개 이발관 하는 데까지만 해도 돈이 별로 없으니까 값은 싸지만 크기가 큰 그런 선물을 사서 했대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아멘 하면서 굉장히 여유가 생기면서 네덜란드에서 꽃을 직송해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제가 감동했겠어요? 남자가 뭐 그런데 감동했네. 꽃을 주던 줄 알았지.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어머니 생일 때 BMW 자동차를 선물했대요. 저기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자동차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자동차 하려고 기계공학을 전공했어요. 지금도 자동차 보면 너무 행복해요. 집에 오토바이 있고 하여튼 모든 다니는 건 너무 좋아해요. 스피드도 너무 좋아하고. 근데 그 BMW는 제 인생에 정말 항상 드림카였어요. 이런 차를 타면 어떨까? 내 인생은 절대로 못할 거야. 저희 아버지는 차라는 걸 한 번도 못 갖고 살다가 돌아가시고 저도 삼성 쌍둥 다녀보니까 월초 인생 살자. 월초 인생. 요즘 등장한 단어죠. 월초 인생. 월말에 월급 받아가지고 딱 일주일 동안 좀 쓰면 없어지는 거. 항상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맨날 이자 갖고 눈 갖고 그렇게 사는 인생에 BMW는 정말 드림카였어요. 근데 그 BMW를 자기가 산 게 아니고 사가지고 엄마한테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이 아내가 뭐길래 돈을 얼마나 벌길래 아니 벌어도 그렇지 얼마나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선물을 하냐는 거예요. 거기에 막 제가 갑자기 확 꽂힌 거예요. 30분 만에 그 나머지 다 읽었어요. 그 뒤로 가면 더 재미없어요.
그냥 동계산 나오고 뒤로 와 동계산 수익 구조가 나오는데 진짜 재미없어요. 근데 그게 비빔밥을 꽂히니까 그게 확 켜지더라고요. 알아봐야겠구나.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겠구나. 저는 다른 생각 하나 더 일본 아메리카 물론 경단련에 들어갔기 때문에 믿을 만한 회사가 이렇게 아무 상관 없었어요. 단지 이 암에 하면은 가난해가지고 선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BMW를 선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 이 사람이 그걸 그렇게 자기한테 딱 꽂히는 그걸 붉은 버튼이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세미나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 붉은 버튼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게 딱 눌러지면요. 안에 피라미드 카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나는 지금 잘 살아. 우리 부모부터 물려받을 게 많아. 정말 천하없이 아내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던 사람도 그 붉은 버튼을 딱 찾으면요. 완전 새로운 생각이 들죠.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암을 시작해가지고 제 쌍용 동기들, 삼성 동기들 그냥 300명 가까운 친구들한테 암을 알렸는데 이 붉은 버튼을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붉은 버튼을 찾으면 정말 나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아내를 만난 경험을 말씀해드리려고 올라온 시간은 아니에요. 지금 제 시간. 제 시간은 왜 올랐느냐? 오늘 제가 한 이 강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아내를 잘하는가?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아내를 제일 잘해요.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도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하우를 물론 각자가 다 각자의 개성과 능력과 색깔대로 아내를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모든 사람한테 정확하게 딱 들어맞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아내를 어느 날 정말 지금 지나가는 개만도 못하게 보고 있다가 야 이게 뭐야 하고 관심을 갖고 알아보면서 이 암의 가치를 느끼는데 대단한 성공이 아니고요.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암을 접할 당시 저는 쌍용자동차 연구원인데 그 쌍용자동차 연구원 아까 이병헌 사장이 현실 접근을 했겠지만은 직장이라는 수입 구조는요. 먹고는 살지만은 안정이 안 되는 구조예요. 먹고는 살지만은 50대 이상이 되면 보상이 안 되는 구조예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농협에 직장생활 하시다가 상무로 계시다가 나이 52세에 잘리시고 가장으로서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다가 6개월 만에 모든 재산 다 털어드시고 망하신 다음에 3년 뒤에 식도 후담에 걸려가지고 그 뒤에 3년 뒤에 58세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남긴 유언이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죽을 때까지 절대로 직장생활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직장생활 하다가 아버지처럼 말년에 나오면 사업하다 망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인생에서는 사업을 해야 되고 한 번이라고. 어차피 망해가면서 배우는 사업 나이 많은 말년에 망하면 큰일 나니까 젊어서 망해도 젊어서 망해봐야 되니까 직장생활 하지 말아라. 그 이유만 두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 처음에 들어갔던 이유도 빨리 사회를 알아가지고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삼성 들어갔는데 제가 삼성에 거래하는 중소기업 사장들 만나면서 사업 다 알아봤는데 딴 건 다 할 수 있겠는데요. 딱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해결, 자본금. 미니멈 이상을 해서 300억이 될 수 있는 그 자본금이라는 해결이야. 그래서 제가 다 포기하고 나서 사업을 포기하고 나니까 사업을 알아보고 들어갔던 삼성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들은 그거 대단하다는 삼성을요, 헌신처럼 버리고 바로 쌍용으로 옮겼어요. 왜? 어차피 평생 생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자동차 회사 다니면서 매일매일 오늘은 너무 재밌었다니까요. 삼성 직장생활하고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삼성은 딱 출근하면요, 콘덴서 반도체 읽어봐요. 기타 읽고 완전 짜증나.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눈에 안 보이고 미러가 안 보여요. 그래서 쌍용은 딱 출근하는 순간부터 공장에 딱 들어가면요, 막 새 차가 하나 삐리고 포차가 쫙 서있어요. 지금 말하는 건데 누가 차가 안 보여요. 지금 차가 그렇게 좋아. 차를 보면 기분이 좋아. 우리는 뭐 체질적으로 그런가? 내가 원하고 다니네. 그 파란 비닐부터 새 차가 내 차는 한 대도 없어. 근데도 좋아. 여러분들 백화점 가면 우리 주부님들 로켓보트 쫙 걸려있는 거 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도 보면 기분 좋듯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직장 생활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3년 지나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남자로서, 한 가장으로서 미래가 없습니다. 나도 50대 뭔가요? 저는요, 풍요롭게 살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큰 집에 살고, 이런 건 없습니다. 좀 더 배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어야 그런 꿈을 꾸게 될 거예요. 저 고등학교 때까지 대구에서 가난한 집안의 자식으로 살았어요. 아버지 월급 그때 70년 80년대 20만 원 받았고요. 그 20만 원 저 하숙비 자취비 주고 나면요 섞였죠, 그죠? 그럼 가난히 사시죠. 그런 집안에서 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제주도 여행 한 번도 못 갔다 오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서 자라면 꿈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로 상주해가지고 서울로 왔는데 서울은 꿈의 도시가 아니었어요. 지방에서 바라보는 서울은 멋있고 올라가면 성공할 것 같지만요 막상 와보니까 왜 우리나라가 더 잘 살수록 재산자가 더 많아요? 왜 잘 살수록 더 행복하지 않아요? 상대적 빈곤이죠. 그러니까 서울을 오니까 상대적 빈곤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제 친구가 엘란드라를 끌고 왔는데 아버지 차를 왜 끌고 왔냐니까 엄마가 생겨요. 그런 소리 들으니까 막 tuk나라 가는 게 방학 때면은 저는 이번 방학 때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까 이게 걱정인데 걔들은 어디로 여행 갈까 이런 걸 걱정하고 그러니까 완전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데서는 더 꿈을 못 꾸겠다. 그 꿈도 아무런 꿈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있어. 그런데 제가 이 아들을 딱 만나가지고 꿈꾸기 시작한 거는 그런 해외 다니고 좋은 차 타는 그런 꿈이 아니고 정말 내가 50대 돼가지고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정말 여러분들 평소 생각 잘 안 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유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졌겠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한 가정 안에서 살 때 저희 어머니가 30대, 40대까지는 인생 안 했어요. 왜? 30대, 40대까지는요 다 잘 살더라고요. 근데 50대 가지고 회사에서 쫓겨나니까 가진 자하고 가지 못한 자하고는 완전 다른 세상을 살게 돼요. 완전 다른 세상. 저희 아버지 있는 돈 그나마 사업하다가 다 말아먹고 나니까요 정말 군대 기회도 안 주다니. 아버지 농협 다닐 때만 해서요 상무님이라고 막 명절 되면 직원들이 찾아와가지고 상무님 막 들고 와가지고 상무님 아들이네 예쁘네 막 이러고 이게 왜 이번이야 내 대기업의 중역이야 우리 남편 지금 빵빵한 직장에 다녀 연봉이 지금 1억이야 어깨 막 주고 싶은 분들 있죠 그죠? 어깨 빨리 빼세요. 그게 오래 어깨 주고 있으면요 절대로 인생이 돌아요. 옛날처럼 60대가 중국도 아니야. 어쩌라는 거예요? 제가 이 암행을 접할 당시에 명대, 소대, 황대 이런 단어 없었어요. 노후 대책 이런 단어 없었어요. 사회에 그런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제 친구들한테 암행 전했을 때 제 친구들이 다 저를 비난했어요. 정말. 근데 어제 그저께 우리 분당교육장에 사업총회에 온 김명환 사장 강의 들으셨죠? 그 친구한테 암행 전하는데 제가 6개월 걸렸다니까요. 매일 만나가지고 못 알아듣다니 못 알아듣어. 그 친구가 그저께 수요일날 목요일날 오해 보기 전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스폰서 내일 와. 미리 만나가지고 내가 밥 사줄게. 나 요즘 못 나간대 안 나가는데 그러니까 스폰서 오해는 그래야겠다 그래요. 자기 친구 이번에 코로나 선포됐다. 그래서 자기가 밥 사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네가 사라고. 네가 나보다 훨씬 낫다. 수고만 뭐냐? 그래서 스폰서 우리 지금 나이 53인데 우리 암이 안 했으면 스폰서 나 크게 고박하고 막 저받아가지고 암에 시키는 거 너무 고마워 이러는 거야. 내가 너 언제 그렇게 고박했냐? 아주 열심히 하라고 현대라인들 아주 필이 뭐가 됐고 찾아다니면서 맨날 그런다겠대. 내가 그게 불안하냐? 야 그러면 내가 네 만나면 내가 암양에서 할 이야기가 뭐가 있냐? 내가 책을 많이 읽냐? 확실히 만나가지고 해줄 이야기가 많냐?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는 암에 하면서 이 사람 만나니까 머스피 같다 그러고 저 사람 만나니까 뭐 된다 그러면 그거 듣고 와가지고 너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 근데 그것밖에 더 있냐?
그냥 내 부모들은 이야기한다 그거 한 게 아니고 어쨌거나 그거였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갖고 자기 아비 알아듣게 해가지고 너무 좋다. 요즘 내가 별장에 4일 동안 가있다 요즘에 이러더라고. 그래서 닭을 15마리 키운대. 토종닭이래. 계란 갖고 집에 놀러 오겠대. 요즘 토종닭 계란 구하기 힘들거든. 가져오라 그랬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근데 그 친구가 6개월 걸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나 처음에 약에 못 갔어요. 근데 그 친구 내일 모레 이제 트리플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내를 왜 해야 되는지 정말 제가 금방진 이야기지만요. 여러분 지금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뭐 20대도 계시고 30대도 계시고 40대, 50대, 70대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10년 전에 지금 하는 그런 생각 했어요? 5년 전에 지금 내가 이런 생각할 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자, 10년 전에 했던 생각보다 미래가 더 걱정이 돼요? 덜 걱정이 돼요? 대부분. 그죠?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걱정되죠? 애를 키워보니까 행복한 것도 많지만 어때요? 걱정도 많죠. 유치원 다닐 때는 얘가 돈 달라는 소리 별로 안 하더니 이제는 엄마 보기만 아빠 보기만 하면 괜찮죠. 아니 우리 김영하 사장이 그러더라고. 둘째는 와가지고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계속 돈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지만 한 번도 안 가본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안정되고 편안하고 다 갖췄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 생각이 맞아가지고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대다수는 더 불안해요. 계속 준비하지 않는 자는 훨씬 더 힘들어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 40대까지만 해도 한 번도 저는 불안함을 못 느꼈어요. 저희 아버지 삶을, 어머니 삶을 보면서. 근데 50대 되니까 그 가정이 추락하면서 그 온 가정이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락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이 어제하고 다른 거예요. 어떻게? 어제는 희망이 있었는데 오늘 희망이 없어져. 어제는 걱정이 없었는데 눈 뜨는 게 걱정이. 하나밖에 걱정이. 물론 지금 그런 걱정 없이 사시는 분들은 잘 사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그런 걱정 없이 계속 오늘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으세요? 제가 이 아내를 만났을 때요, 제가 걱정이 가장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 그때 오타를 살고 있었지만요, 저는 낙천주의자이기 때문에 행복했어요. 저 행복을 어리어리하고 혼돈해서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행복 별로였습니까? 하늘 가를 수 있고 하루 3끼 먹을 수 있다면요, 아니 2끼만 먹을 수 있으면요, 나머지는 전부 마음에 달려있어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수천억을 갖고도 그 재벌 그룹의 막내딸처럼 재산할 수도 있어요. 그 다 신이에요. 저는 그걸 이혼했을 때 일찍 터득했어요. 그 행복할 자신이 있고 저는 항상 어떤 상황이 와도 긍정적인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의 노년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최소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최소 자금이라는. 왜? 우리는 자본주의 살기 때문에. 그 제가 이 한해를 딱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설명을 했는데 SP가 되면 100만 원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 아내를 쌍둥 다니면서 부업을 해가지고 쌍둥에서 젊은 날 먹고 살 수 있지만 나이 50대 보장을 안 해주니까 그 이유는 50대까지 부업을 해가지고 50대 이 아내에서 소득이 100만 원 정도만 나온다 그러면 1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어때? 인간답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20년 전에 100만 원이면 지금은 한 200 되겠죠, 그죠? 그러면 200만 원 정도면 최소한 지금 이번에 최저임금이 이제 100만 원대로 조금 올랐잖아요. 물론 먹고 살기 힘들지만 그 정도면 남한테 손 벌리면서 짓밟히면서 넌 안 살아도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아내가 내 인생 노후에 최후의 보호였어요. 저는 그런 마음을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노후에 성공한 게 아니고 젊어서 성공했냐고요? 저는요, 삼수라는 걸 했어요, 삼수.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농사도 지어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망하면서 노가도 돼갔어요. 정말
심한 일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런 거 하는 걸 주저하지도 않아요. 어제도 제가 자녀한테 대파 뿌리느라고 모래 한 1톤을 제가 옮겼습니다. 왜? 땀 흘리고 사는 건 굉장히 고귀한 거예요. 노력하는 거에 대한 대가를 아주 직접적으로 바로 느낄 수 있는 게 그런 눈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아메 같은 걸 피라미드라고 그러고 불로소득이라고 그러고 땀을 안 흘리고 돈을 버니까 나쁜 거다 그러잖아요. 근데 땀을 흘리고 그죠? 힘을 써가지고 돈을 버는 게 직접적이고 노력의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하는 거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들 그런 일을 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좋아하세요? 여러분 아들이 육체운동 하면서 사는 거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아메이를 땀 안 흘리면 불로소득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거 들어보면 되게 웃겨요. 사실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그걸 얻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실 다 불로소득 얻고 싶잖아요. 그 로또 누가 1등 당첨됐다 그러면 나도 살 걸 이 생각하잖아요. 불로소득 아니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일 안 하려고 그러잖아. 힘든데 좋은 대학에 나왔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제가 힘쓰고 사는 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에요. 좋아해요. 근데 중요한 건 나이 50이 넘으니까 힘쓰고 싶어도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힘쓰는 일, 힘 안 쓰는 일, 지혜를 동원하는 일, 효율적인 일, 비효율적인 일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태어나가지고 직업을 가지면 머리를 쓰는 일이든 손발을 쓰는 일이든 다 포기한 거예요. 귀하다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런 차이를 말하고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요. 내가 50이 넘으면 머리를 쓰고 싶든 몸을 쓰고 싶든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결국 이 아내를 통해서 준비해놓으면 나이 50대 분명히 내가 머리를 쓸 것인지 몸을 쓸 것인지 고민하지 않고 내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다. 이렇게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홍콩 가서도 아미 성공한 사람들 만나보고 일본 가서도 성공한 사람들 만나보고 미국 가서도 펑션 가가지고 정말 많은 성공한 사람들 만나보니까 이 아미는 분명히 좋은 회사고 좋은 제품이고 정치가 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큰 성공을 원합니다. 정말 이 인생에서 최소한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이런 육체로도 등등 시골생활 다 하기 때문에 세상이 절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20년 뒤에 지금 소득으로 한 3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소득을 또각또각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그게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죠?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20년 뒤에 200만 원이 매달 들어온다. 지금 가지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어릴 때부터 학원 보내고 과외시켜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시켜놓으면 얼마나 오래요? 걔들이? 물론 모든 노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지만 중요한 건 요즘 애들이 살기 싫다 그러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러고 절망하고 사죄하고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아실현을 못해서 그래요? 가치실현을 못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취업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돈을 못 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돈 버는 거는 우리가 뒤에 가치, 고면, 인격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 이거 안 들으셔도 돼요. 솔직해지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아내를 집중하기 시작할 때 한번 진짜 내 인생의 실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공짜는 없으니까 요걸 하면은 잘 되겠구나 하는 감이 들었어요. 솔직히 제사를 갔지만 제가 시작할 때는 이런 세미나가 없었어요. 가르쳐주는 데도 많이 없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밑으로 쫙 오면서 홍콩에서 성공한 사람, 일본에서 성공한 사람,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 말을 듣고 테이블 듣고 책을 읽는데 공통적으로 포함된 분모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철저하게 실행으로 옮깁니다. 똑같이 암에도 다 똑같은 결과를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제가 그 공통분모를 각 나라에서 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분모를 실행했을 때 오늘이 됐다는 건요. 여러분도 하시면 굉장히 확률이 높고 반대로 말하면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지금 알려드립니다. 이 암이 제일 먼저 제대로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암이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가를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후손들한테 반드시 물려주는 정신유산, 유대인들의 성공 비법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능멸을 참아내라. 능멸. 꽈도 더워도 참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내가 저녁 나왔는데 내가 왜 일어나야 돼 도대체? 좀 더 일어나니까 분위기상 안 일어나면 잠깐 일어나긴 했는데 기분 나빠지죠. 그죠? 그래서 참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익숙한 장소에 그대로 있어가지고 다른 세상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성공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편하고 어색해도 인정하셔야 돼요. 이건 작은 능력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온 집안, 온 가문이 능멸당했어요. 죽음은. 그런데도 그들은 그 참혹한 현실에서 죽음으로 복수한 게 아니고 지혜로서 복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 능멸을 참아내요.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전 세계 0.3%의 인구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부의 30%를 장악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셔야 돼요. 1번, 능멸을 참아내요. 지금 시험 보신 분들 이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분위기 때문에 대다수가 지금 동조하는 그 분위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참고 있어요. 예, 참으셔야 돼요. 피라미드 하는 새끼 다 똑같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참아야 돼. 저도 지금 그러고 싶은다니까. 저도 부장님한테 뭐해요 저한테 도대체. 내가 지금 되게 왼머리인데 비누샷 두고 다니면서 내가 지금 그러고 싶어서. 하지만 예의를 가지고 참았지. 왜? 연세가 많고 나보다 뭐 배우가 하나를 더 배웠겠지 하고 참은 거야. 그게 성공의 시작이거든요. 능멸을 참는 거. 내가 익숙하지 않고 불편한 자리, 불편한 상황, 억울한 상황을 참아내는 거. 이게 성공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 하시냐면요. 배움의 단계를 건너뛰지 말라고. 배워라. 그러니까 배운 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 문제를 다 암기를 시켜요. 암송을 시켜요. 그 성경은 수천 년의 지혜가 묻어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걸 모두 암기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을 때, 7일 전투가 있었을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요, 다 그 이스라엘로 향했어요. 비행기표가 다 매진될 정도로. 왜?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야 된다. 내 나라 없이 내가 없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정체성이 딱 됐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여론조사를 하니까 전쟁 나면은 어떻게 할래? 이러니까 여자들의 60%는 나 도망가겠다. 남자들의 40%는 나도 도망가겠다. 그럼 남자가 좀 나았습니다. 60. 네. 그렇게 받지 말았어요. 왜? 안 가르치거든요. 우리나라 현 정부는 안 가르쳤어요. 역사를 교과서에서 빼고 막 이랬어요. 점수에 별로 상관이 없다고. 어쨌거나 이 배움의 단계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거예요. 삶의 지혜뿐만 아니라 성공의 지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배워야 돼요.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하는 팀에 속해라. 승리하고 싶으면 승리하는 팀에 속해라. 오늘 3번까지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건데 일단 네트워크가 뭔가를 알아요. 왜? 대부분 이 좋은 암회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뭔지 몰라서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피라미드하고 다 넘겨봐요. 피라미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처럼. 우리 부장님이 알렸는데도 말단 사원이 뭐예요? 피라미드. 자기가 갖고 있는 인식의 수준만큼만 상대를 보는 거죠. 저는 옥탑에 살고 우리 부장님은 50명 아파트에 살고 재정적으로 저보다 100배 이상 부자였고 그
그죠? 경험적으로도 저는 한국 국내 생활만 겨우 하고 있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10년 동안 사시고, 학벌도 저보다 훨씬 더 나으셨고, 집안도 백그라운드가 저보다 훨씬 더 나으셨어요. 모든 게. 형제들 핏줄 안에 내용 달랐어요, 벌써. 근데 그분이 가르쳐 주는 걸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거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런데 이 아메이는 스폰서 옆에 붙어가지고 괴롭혀. 나는 싫은데 자꾸 와. 그래서 제가 마음의 문이 열리고 결국 감독이 됐어요. 우리 김용환처럼 내가 가서 이야기 해줬으니까 6개월 즐거움기를 따라다니니까 결국은 귀찮아가 듣다가 어느 날 뻥 터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네트워크는요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이러면 저 여러분들은 피라밋과 제품 판매 이렇게 연결됐어요. 그죠? 저는 그렇게 연결 안 됐어요. 처음부터. 여러분들 말씀이지만 저는 처음부터 피라밋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인식이 딱 없어지는 그 순간 네트워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똑같은 식당을 해도 식당은 음식이야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요. 식당은 음식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해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 음식은 좋은데 서비스가 개판인 집이 있고요. 어떤 집은 서비스만 좋고 음식이 개판인 집이 있고 서비스도 좋고 음식도 좋은 집이 있어요. 어느 집에 가요? 그죠? 보자, 맨 마지막 집에 가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본질이 뭔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안에 기업 이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안에 기업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성공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스펙 좋은 사람, 스카이대학 나온 사람, 그죠? 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공부 잘 맞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기회가 주는 사람.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다 기회 가려고 그러면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죠. 어려우면 모든 사람이 못한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처음부터 인식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도 어려워요. 사업을 모든 사람이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관점을 갖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처음에 딱 보는데, 이 안에 있는 기업 이념이 성공하기를 위한 모든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면, 사람은 뭐가 제일 중요하죠?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 감정. 감정을 다치지 말게 해야 되겠구나. 사람한테. 아무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전달하다가 싸우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네트워크니까 복제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복제가. 그러니까, 내가 아미를 해가지고,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알렸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머무르고 있으면, 나는 네트워크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계속 이 사람이 나로부터 전달받고, 내가 전한 정보와 가치를 인식하고, 본인들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했던 것처럼, 본인들도 그 활동을 계속 해 나갈 때, 결국은 이게 네트워크로서 커져나가고, 한 가정에서 20만원씩만 써도 어마어마한 매출이 발생하게 되고, 그 매출의 이익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건데, 다른 사업처럼 능력 있는 한 개인이 투자해가지고, 사무실을 만들고, 가게 샵을 만들어가지고, 특별한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어때요? 직원들을 고용하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뭔가 내가 본 가치, 똑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냥 많이. 여기에서 수직적인 관계가 있을 수 없겠구나. 그게 느끼시죠? 수직적인 관계가 없다. 왜? 이거는 사장이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위에 부장이 사장한테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스스로 결정해서 똑같은 자연사업가로 존재할 때만이 영원한 팽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시해가지고 월급 줘가지고 리크루팅 하라 그러면 몇 단계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죠? 자, 돈 필요하시죠? 내가 한 달 상금만 드릴 테니까 재밌는 직원들 오세요. 하는 일은 뭐냐면 하루에 10명씩 만나서 사업 설명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 모시고 와가지고 당신 밑에 가르치고 또 그 사람 밑에 또 사람들 불러모아서 사업 설명회 하는 겁니다. 또 알아듣는 사람 가르치고 제품 교육시키고 하면 됩니다.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진짜 시험 아닌 시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시험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우리 2000년 초에 필리핀에서 암이 오픈했어요. 그 필리핀 암을 간 거야. 우리가 기둥이 사람하고 스폰서하고 우리 리더들이 다 가갖고, 필리핀은 이제 국제사업도 가능했기 때문에 외국 국제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외국인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 회원분들을 내고, 필리핀 사람들 리크루팅 하는 거야. 또 우리가 필리핀 사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 어떻게 해? 지나가는 사람 흔들고 막 안 되려면, 마이너스 넣고, 막 이러면서, 빨간빙 이러고 데려와가지고, 호텔, 우리 그때 이제 좋은 호텔을 묵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호텔을 구경하러도 와요. 그 필리핀 사람. 호텔에 와가지고, 오면 이제 우리 김중희 사람이 이걸 할 줄 알잖아. 김중희 사람이 하루종일 이제, 작품을 하시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왜냐, 우리가 비스킷을 사갖고, 원래 가입하는 사람이 본인 돈으로 사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가지고 그냥 그 사람 이름을 넣어가지고 공짜로 제품 줬어요. 다 팔아. 이렇게. 막 홍보기관처럼 막 나누는 거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사무실, 어차피 교육장이 필요하니까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사무실을 관리할 수 있는 비즈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한 달에 뭐 한 일주일밖에 못 오니까 우리가 없는 동안은 이 비스가 사무실 청소도 하고 또 교육장을 운영하면은 리더들이 가가지고 사업 설명회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겠다. 그때 당시에 필리핀 사람들한테 10만 원만 주면은 대졸자들이 좋아요 월급으로 주문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우리가 한 10명을 뽑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반드시 사업 설명회를 듣고 준비를 해라고 지시하면은 분명히 할 거다. 그러면 그 중에서 빚을 보는 사람이 10명 중에서 3명만 나와도 3배가 생기는 거잖아. 3배가 생기기 1년 만에만 빚을 보면은 한 달에 1인당 100만원씩 들어가는 거잖아. 300만원 투자해가 1년에 3배가 나오면 성공이 실패해요. 성공이 엄청 성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뽑아가지고 월급 주면서 실제로 사업설명회 넣고 해라고 했어요. 1년 뒤에 몇 명 남았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해.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내 사업이 아니고, 누구의 지시에 가지고 이 사업을 바라보면요,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본질, 즉 핵심을 못 봐요.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렇게 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못 보는데, 그 중에서 필리핀이나 중국에서 우리가 막 길거리 미팅을 했는데도, 길거리 리포팅을 했는데도, 정말 제대로 본질을 보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학부라고 아무 상관 없어요. 집안이 뭐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중국에서는요, 필리핀에서는 이 아내가 제품이 비싼 편이었기 때문에 막 디시드랍스를 막 나눠가지고 따로서 팔고, 막 칼디를 뚜껑을 열어가지고 5개씩 팔고 10개씩 팔고 막 이렇게 아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아내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아내는 본인이 느껴야 돼요. 본인이. 그런 걸 제가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아내를 딱 해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느끼면서 아내를 딱 해보니까, 이게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처음 딱 시작해가지고, 제 쌍용 입사 동기들, 삼성 입사 동기들한테 알렸는데, 대부분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야, 좋은 대학교 나오면 멋진 자동차 만들지, 왜 비리차 끌고 다니면서 창피한 짓 하냐, 이거예요. 웃긴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장님한테 처음 했던 그 반응을 다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2분 가서 이야기하고, 3분 가서 이야기하고, 맨날 같이 출근하고 같이 밥 먹으니까 계속 이야기해도 안 되네. 왜? 한 번 믿지 않는 친구는요, 10번 말해도 안 믿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반복되면서 익숙함이 많아져가지고, 편해져가지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제가 친구들, 제 친구들 특징이 친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편안하니까 노는 건 같이 충분히 파트너로서 놀지만 뭔가 의기투합하고 믿고 신뢰하고 정보를 구하는 존재로서는 이용하지 않잖아요. 친구의 특징이 그렇잖아. 근데 이 안에 알려진 사람들은 친구밖에 없다. 근데 내 말을 안 들어, 이 사람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를 고민해보니까요. 결국 이 사람들이 나만큼 아내에 대한 가치 인식을 넣기 위하지 이 사람들이 내 쪽이 만들 텐데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바꿔? 내가 나한테는 한
한계가 있어. 이 사람들은 기본적이라는 게 의심이 있죠, 의심. 친할수록, 가까울수록 더 무시하는 분들 있죠. 가족은 동생을, 조카를, 딸을 더 무시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하고 별개입니다. 뭔가 내 시간을 투자하고, 그죠? 뭔가 미래를 기약하는 어떤 신뢰, 그 부분은요, 사랑하고 완전 별개예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생각해보니까, 결국은 이런 미팅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의심이 많아도 친구 한 명은 의심할 수 있지만은 이게 사람이 100명, 200명 와가지고 똑같은 정보를 들으면 친구한테 듣는 정보하고 똑같은 이야기도 여러 사람 가운데서 들으면 훨씬 더 신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공감대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거구나 이거 그렇게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프라우를 쓰잖아요. 신뢰 있죠, 그죠? 근데 제가 지금 밖에 나가서 제 가족이나 친구들 만나가지고 암에 전하면요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브라운 햄버스든 돈을 많이 벌든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나하고 상관없는 세계거든요. 아멘. 나는 이래가 돈 벌었고 쟤는 저래가 돈 벌었고 내가 하는 데는 내 일이고 제가 하는 제 일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부장님이 갖고 왔을 때 아내가 보이고 내 거네 보이겠습니까? 다 나오겠어요. 근데 이게 내 거로 보인 계기가 뭔지 아세요? 미팅을 갔는데 딱 나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딱 나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부장님같이 박사 잘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런 사람들도 하지만 나 같은 사람들도 얘가 인생을 바꾸는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는데 자신감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어디 있어요? 그것만 상대한테 주면은 그 사람은 자동으로 훌륭 버튼이 눌러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좋아지고. 근데 자신감은 내가 주기보다는 공감대가 가장 더 잘 주더라고요. 그래서 미팅이구나를 제가 듣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원칙을 정한 거예요. 미팅은 첫 번째 내가 필요하다. 내가. 왜? 혼자 있으면 자꾸 까먹고 사업 현실성도 안 느껴지고 내가 돈을 투자 안 했기 때문에 되면 그만이고 안 되면 그만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도 이 미팅에 와보면은 해내야 돼 뭐 이런. 여러분 이제 좀 이따 저녁 먹고 나서 내일을 본 건데 이번 달에 뉴피 엄청 나오시더라고. PT SP상만 27자 나오시더라고. 그런 거 보면요 안 나와요. 제가 우리 김기범 사장이라고 대학 선배한테 알려드는데 이분이 계속 말에 비슷하게 하면서 잘 못하다가 세미나라는 데 전투됐는데요. 그 세미나 첫날 왔다 갔는데 와가지고 저녁 먹는 시간에 갑자기 훌쩍거려 울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암에 후대했다. 왜 그러냐니까 오늘 한 아가씨가 암에 그분이 PT였는데 그 PT가 강의하는 걸 듣고 자기가 너무 느낌이 크대요. 그 PT는 시간이 없어가 직장생활하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품을 전달하고 출근하고 저녁에 미팅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종군당에 다니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암을 해본 적이 없대. 그러면서 자기는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암을 이분이요 빵삼이에요. 그 1년 가까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제거를 그러니까 항상 야단 말이 약속했는데 꼭 그날 뻑분했다. 1년 동안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안 하는 거 안 해. 하긴 해. 그래서 이분이 세미나를 딱 갔다 오더니 그 아가씨의 강의를 딱 듣고 나서 그 다음날 사람들 데려오기 시작해요. 선배 어떻게 된 거야? 안 한다고 했잖아. 사람들 바뀌지. 사람 자기가 바뀌지. 그 제가 그 형을 제가 바꿨어요? 아니에요. 그 세미나가 바꾼 거예요. 김명환 사장 이번에 오해만 김명환 사장 제 친구 제가 바꿨어요? 아니에요. 제가 6개월 찾아는 갔어요 제가. 근데 6개월 가서 안 바뀌었다면서 나는 6년간 안 바뀐다는 거예요. 드럼수 약발이 떨어졌다. 약발이 없다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생각이 뭐냐면 미팅을 계속 데려가요. 계속 6개월째 한 아주머니가 나와서 한 30분 강의하게 했었어요. 그 강의 딱 듣고 나오더니 박수야 나올게. 그 다음날부터 눈에 불을 켜고 하더라고요.
제가 바꿨어요? 아니, 저는 뭘 했어요? 내려간 거예요. 그게 미팅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을 데려가려면 그 미팅을 내가 먼저 가야 된다. 내가 먼저 그 미팅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 미팅의 가치를 모르면 절대로 아무도 이 자리야. 여러분 주위에 누구도 안 합니다. 제가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게 미팅 오시라 그러면 제가 파트너나 미팅 오라 그러면 내 친구들은 가면 안 돼. 나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친구가 와야 온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좀 아는 여러분도 안 오는데 전혀 모르는 그 친구들 왜 옵니까? 영원히 안 옵니다. 여러분 사업은 아니 모든 정보는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을 전하는 거예요. 물 위에서 알을 얻듯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전하기 때문에 조금 더 먼저 아는 데가 먼저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은 먼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샤워를 짓고 인테리어를 하는 게 아니고 돈이 들어올 걸 예상하고 어때요? 돈을 먼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팅이 왜 내 주위 사람 아무도 오지 않아도 다음달 세미나 내 스케줄에 내가 먼저 적어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시잖아요.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은 이 암의 원리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 지겨워 죽겠네.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야 도대체 지금. 나 암이 다 안다니까? 이런 분들 계시죠? 절대 안 해봅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암의 제품, 전 제품을 다 써봤어. 이 미팅에 왜 내가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은요, 식당 하겠다 그러면서 어디다 샤워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진짜 걸려있어요. 한국 안에 100만 명이라니까 다 알고 있는 것 같죠?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겁나죠?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것 같고. 여러분, 한국 안에 100만 명 중에서 100만 명 중에서 이 미팅을 왜 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2만 명이 안 돼요. 2%가 안 돼요. 왜? 지금 이 자리 중에서도 지금 30%는요, 끌려갔어요. 맞죠? 한국 아메이가 1년에 한 번씩 큰 행사를 합니다. 각 그룹마다 다 나눠서 하긴 하지만, 대부분 9월달에 내년도 새로 시작할 때 큰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는 대부분 다 와요. 사업하는 사람이랑. 다른 행사는 이렇게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좀 산발적으로 좀 나눠지기도 하지만, 이 9월달 행사만큼은 다 모이는데, 한국 아메이가 조사를 해보니까, 9월달에 행사에 다 오는 사람이 3만 명이 안 돼. 한국 아메이 전체. 3만 명. 근데 그 3만 명 중에서 10,000명은 처음 끌려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행사하니까 가보자고 끌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2만 명만 그 미팅을 왜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식단한다고 5명이에요? 식단하는 100개가 시작하면 100개 성공한다고요? 5개. 요식은 5개도 아니죠. 3개도 성공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지금 밖에 나가면 다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10년 뒤에 보세요. 내가 그때 당시에 바라볼 때 다 사업가였던 것처럼 보였죠. 사업가 몇 명이었어요? 네, 3명. 나머지 다 못해요. 지금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조하는 이 미팅, 왜 내가 미팅 와요? 왜 혼자서 1년, 2년, 3년이라도 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느끼셔야 돼요. 자, 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투자해야 될 걸 모르는데, 어디에 집중해야 될 걸 모르는데, 어떻게 새로운 아웃풋이 나와요? 뭔가 넣어야 나오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인풋은 뭐예요? 자본? 경험? 뭐예요? 뜻이 뭐예요? 시작할 때 뭘 갖고 시작해요? 경력 갖고 시작해요? 자본 갖고 시작해요? 사회적 레벨? 백? 줄? 스펙? 아니에요. 아니는 투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간,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기여할 수 있는 거, 그게 시간이고 그 시간을 이렇게 꼬박꼬박 원칙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만 일반 사업에 비교해가지고 그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하고 똑같다.
일반 사업하면서 자본 안 투자하겠다 이건 뭐예요? 식당 하려고 그러면서 나 돈 투자 안 하겠다 이러면 안 하겠다 소리죠. 안 하겠다 그러면서 미팅 안 한다 그러는 건 안 하겠다 소리예요. 그래서 미팅이 왜 필요한가 필요성을 느낀 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미팅을 어떻게 내가 활용을 잘할까? 이거죠. 자, 거기에 똑같이 미팅하고 되는 사람 있고 빨리 되는 사람 있고 늦게 되는 사람 있어요. 물론 처음에 안 된다고 끝까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오면서 선생님 내려가게 다니까. 자, 미팅을 어떻게 오느냐? 제대로 오시라는 거예요. 제대로가 뭐예요? 스폰서가 오자 그럴 때 끌고 오면 안 돼. 내가 끌려서 왔다. 내가 오늘 이 미팅 오는데 내 스스로가 온 게 아니고 누군가가 문자를 주고 전화를 해서 왔다. 그분들은 아니까 사업가. 왜? 사업가는 능동적인 주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오느라고 그러지 누구 때문에 하는 사람은 직장인이죠. 그죠? 종이죠. 그런 사람은 주인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오늘 누구의 문자하고 상관없이 난 원래 지난달 세미나 똑같이고 가면서 이번 18일날 오기로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사업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이 미팅을 꾸준히 오면서 파악을 한 거라면 능동적으로 시작해요. 먼저. 그리고 이 미팅의 분위기를 100번 잘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와야 돼요. 저는 지금도요, 초창기부터 이제 제가 이런 원리를 딱 깨닫고 나서 제가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효율을 중요시해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팅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 미팅 분위기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나 하나부터 제대로 그 분위기 메이크가 돼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가장 큰 주인이 된다. 좋은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가 다이아몬드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지 나는 안 될래 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없잖아. 그래서 이 미팅이 올 때 내가 이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면 일단 나부터 시간 맞추고 나부터 복장 갖추고 멋있게 하고 이왕 모이는 거 폼나는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에 어때요? 향기 나는 꽃에 벌도 더 많이 모이지. 냄새 나는 화장실에 아무리 화장실이 많은 걸 사람 가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부터 향기나는 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미팅을 다니기 위해서요, 이 가는 머리카락 세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정말. 잘 세웠죠? 그런 소리 아니에요. 땀나가지고 말릴 때 거꾸로 말려야 돼. 왜?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누가 노력하지 않아? 왜? 복제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한 명 복제는 별 가치를 못 느끼지만 한 명이 9명이 되고 2명이 4명, 8명, 100명, 200명 되면 그 복제의 가치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한 명한테 최선을 다하자. 한 명한테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는 절대 160명 사람이 모이잖아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오면은 항상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뺏는 게 아니고 애기를 데리고 싶어도 내가 애기를 데리고 싶은 만큼 남들은 얼마나 애기를 데리고 싶을까? 내가 애기 데리고 싶다고 애기 데려오면 이 세미나장이 어떻게 교육장이 될까요? 유치원이 될까요? 요한이 될까요? 그죠? 어느 100명 예약하면 못 이깁니다. 여기 한 명이 다시 되겠어요? 그 제가 정말 놀랐던 게 일본, 미국 같이 그 자유로 특히 미국 자유였잖아. 그 나라 가보니까 애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오늘 애기 없이 데려오신다면 모르고 데려오시니까 괜찮아. 오늘 뭐 애기 이미 데려왔는데 저 뭐라 타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출근할 때 여자라고 애 데리고 출근해? 아니잖아요. 그죠?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받을 때 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분간 우리 애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렇죠. 애기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잖아. 걔가 컸을 때 정말 나의 경제적인 능력을 필요로 할 때 힘이 되는 주고자 하는 거잖아. 하지만은 처음부터 걔가 원하는 걸 다 맞춰주면서 내가 무언가 갖출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딸을 치르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자유는 다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 좋게 하려고 그러면 내 한 사람한테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미팅 하는데 분위기가 좋아지려고 그러면 이 팀워크가 필요하겠구나. 팀워크. 그러니까 팀워크라는 게 뭐냐 생각해보니까 결국
나를 중심으로 내 인생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만 나한테 아내를 전하는 스폰서와 내가 전한 내 다원들과 내가 전하지 않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내 형제 라인들 이렇게 아내는 작은 단위를 기초 단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의 끈이 원활하고 잘 맺어지면 화합이 되고 그죠? 정말 모였을 때 너무 좋고 또 보고 싶고 그런 조직이 되면은 이게 기본 단위가 또 복제가 되고 또 복제가 됐을 때 이렇게 이 전체가 어때요? 융화가 되겠죠. 누가 왔을 때 와, 이 조직 너무 좋아. 자, 이 모임 전체의 팀이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미래가 있고 예의가 있고 경솔이 있는 조직이라 누가 가다가 우연히 들려도 처음에는 비난이라고 그럴 줄 몰라도 받고 가다 보면 와, 나 이 사람들 만나고 싶어. 그렇지만 여러분 매일 봐도 사람들이 시원찮고 오늘 처음 온 사람이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볼일 보고 있는데 바깥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임대료 팔았어? 야, 우리가 싸져야 돼. 야, 요즘에 싸져야 되니까. 아씨, 우리 스포츠 왜 지랄이야, 지랄로. 아무도 못 참고. 이걸 하고 있어. 그럼 화장실 앉아있는 조심자가 마음이 하고 싶어요, 마음이 싶어요. 그거 스포츠가 아무 상관없어요. 스포츠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잘 만났는지, 스포츠가 얼마나 대부를 잘 보여주고, 대마음에서 얼마나 설명을 잘했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내 노력과 상관없이 그 팀 분위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금방금방 넘어요. 그래서 이거 혼자 하고 있는 거 같죠? 내 사람이니까 아니야, 이 안에 그냥 철저하게 하나를 묶여있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철저하게. 그러니까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볼수록 우리 인간은 하나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이 다큐멘터리 같은 거 참 많이 봐요. 이제 뭐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또 각 나라마다 사는 여행 프로그램 이런 거 참 많이 보는데요. 이제 50이 넘어서 그런지 참 이 인간이라는 종족 참 특별한 종족이구나. 다른 종족들은요 이렇게 원숭이하고 침팬지하고 오랑우탄하고 되게 비슷해요. 전혀 다른데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막 진짜 보면 막 이렇게 저는 진화를 믿지 않지만 진화가 되게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계층들이 있어. 근데 우리 인간은 인간밖에 없어요. 나 인간이야. 인간이 뭐 침팬지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계약을 맺고 뭐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튼 돌고래가 IQ가 좋아도 돌고래하고 우리가 사업 어때요? 영어에 체결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사람으로 살아볼수록요 인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인간하고 잘 어울려요. 인간하고 잘 융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팀이 단단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중심으로 뻗어 있는 이 줄기를 단단하게 하는 거야. 근데 스폰서 정말 이용해야겠다. 왜? 내가 스폰서 팀을 찾아내가지고 욕하고 어때요? 험담하면 내가 스폰서 팀 하나 찾아낼 때 우리 다원들은 내가 전한 만큼 어때요? 요로 느껴요. 자, 팀이 뭘까요? 분열될까? 겁나서 알리겠다. 내가 다원 알리려고 하는데 다원이 내 팀을 찾아내가지고 흠집을 그렇게 파헤쳐. 자, 만약에 여러분 다원이 여러분들의 흠집을 파헤친다면 누굴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팀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 흠집 파헤치기에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제대로 잘한다는 개념이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대물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앞에 나오면 강의를 똑부러지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킬 좋은 이번에 보였죠? 그렇게 발표도 많이 하고 뭐 사회활동을 많이 했던 교수인데도 인문을 매겼어. 제자한테. 어때요? 그 대학에서 제명을 고려하고 있대. 나는 그 대학 진짜 웃겨. 고려는 무슨 고려야 빨리 제명했어야 돼. 이 교수 집단이 자기들끼리 막 두둔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두둔하지 않으면 어떻게 인문을 먹고 그게 자포자기 상태가 돼가지고 애가 다 망가질 때까지 방치하냐고. 그 집단, 그건요, 그 교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교수를 둘러싼 그 사회 집단 그 팀 자체의 문제예요. 교수 다른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 교수 사회가 상당히 그렇게 썩었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들 계시면 혹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 다리가 썩어오고 있는지 아닌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인간한테 인문을 먹이고 그렇게 집단 부탁을 하고 사람의 기능을 막으시기. 말이 안 돼. 이 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교수가 혼자가 또라이라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수 사회가 그렇게 묵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천하에 공로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아직까지 제명 안 하고 있잖아. 그 지금 게시판에 올라서 그런 거래요. 이번에 잃어버리니까 공탁해놨대. 벌금형 나오라고. 벌금형 아마 줄 거래.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니까. 여러분, 팀은요, 언젠가는 똥냄새가 나는 곳은 똥냄새가 나는 곳. 향기가 나는 곳은요, 여러분들이 표시 안 해도 결국 지나가는 사람은 향기를 맡아요. 그래서 우리 팀이 지금 당장은 내 한 사람의 행동이 별 영향을 안 미치지만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 때문에 다 향기가 나든지 똥냄새가 나든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이 꼴대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거짓말이에요. 그거 아예 모르는 겁니다. 유대인들 가르침이 첫 번째가 뭐였다고? 능력을 참아내고 두 번째가 배우려면 배울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은 한 사람의 지을까요? 아니죠. 수천 년 인간의 삶에서 가장 올바른 뭔데요? 제대로 된 것을 배우겠죠. 그러면 팀 속에 있어야 돼요. 팀이라고 다 똑같은 팀이 아니죠. 승리한 팀이 있고 패배한 팀이 있죠. 그런 가치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셨을 때 내가 왜 승리가 올 때 나무들 복장을 갖추고 헤어스타일에 힘주고 말 한마디 할 때 겸손, 예의를 갖추고 서로 존중하고 요즘 사람들 옛날도 그렇게 했지만 너무 많이 거칠어요. 젊은 사람 진짜 친구들끼리 말하는데 X자가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된대요. 만약에 야 X 왔어? X RX 그게 몇 명 사람일까요? 물론 우리는 성숙한 성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귀로 확인할 수 있는 욕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어요. 그게 오만이에요. 내가 잘 나가고 내 다운들을 말로 주고 내 형제라인들을 말로 주고 이게 더 무서워요. 평범한 말로 주고 이상하게 구해요. 정말 무서워요. 그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하는 말이 다음을 주게. 이게 뭐예요? 가르치기. 여러분, 아멘은 내가 먼저 써보고 배우고 가르치라고 그러죠. 가르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가르쳐야 할 시기에 가르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배우기 싫은 사람한테 가르치는 건요,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애들이 10대까지는 배우죠. 20대 되면 가르치기가 더 섭니까? 30대, 40대, 50대 됐는데 잔소리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제 머리 커졌는데 자그라미 찾아갔는데 80대 자그라미가 나 쫙 잔소리해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저도 지금 누구한테 안 가고 있어요. 진짜.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만나면 똑같이 계속해요. 진짜로 못 가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다운라인이 어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본인 스스로의 결단 때문에 암을 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이 저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한 거, 여러분의 영향력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명환이를 몇 개월 따라다녔기 때문에 명환이가 한 거야. 그러니까 명환이는 나를 우상으로 삼고, 나를 스승으로 삼고, 내 말 들어야 돼. 보세요. 여러분도 모두에게 그런 인식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운을 걸려본다. 다운을. 가르침을 넘어서 잔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PT까지, 에메랄드까지 갔는데 다음도 못 갑니다. 왜? 키워가 죽여요. 키워가지고 그 잔소리로 덜덜 뽑아가지고 이상한 분위기의 뉘앙스의 말로 뽑아가 죽여요.
그래서 한국아메이에 회원이 돼가지고 에메랄드 됐다가 그만둔 사람, PT 됐다가 그만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왜 많은지 그 이유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국아메이에서 조사했어요. 그만두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 통계를 내는 거예요. 여론조사해 보니까 그만두는 사람의 80%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싫어서. 재좀 싫은 것도 아니고 보너스를 덜 받은 것도 아니고 회사가 부도를 낸 것도 아니고 업을 준 것도 아니야. 사람이 싫대. 가면 귀찮아 죽겠대. 저희가 꼴찌게 때리잖아. 여러분들 어릴 때는 엄마가 어때요? 몸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먹여도 애들은 좋아합니다. 엄마가 도둑질 해가지고 자기 밥을 줘도 애들은 엄마를 좋아해요. 엄마는 엄마니까. 근데 철이 들면요, 엄마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가르칠 때가 있는 거예요. 가르칠 때는 꼭 가르치시고, 가르치지 말고 본만 보여야 될 때는 본만 보시면 돼요. 잔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요, 너무 잘했어요. 저한테 스스로 잘했다니까 지금 웃기죠, 그죠? 지나치게 잘했어, 지나치게 잘해서 아주 방관했어, 방관. 잔소리 안 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방관까지 했어, 나는. 아주 막 홀로서기를 확실히 시켰어. 그러니까 큰 놈들은 큰 리더가 될 사람들은 정말 커졌어. 내가 제한테 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울타리를 못 쓰기 때문에. 근데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내가 걔 옆에서 5년 얻은 사람은 10년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될 사람 있잖아. 그 사람조차 제가 방법을 하는 바람에 결국 사라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래도 가장 저를 좀 많이 살아갑니다. 나는 어떤 사람보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 사람 상대를 믿지 못하고 계속 뭐 이것도 가르쳐주고 미팅도 해주고 이 홈파티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초기 생존율은 높아요. 근데 이 사람이 20살이 됐는데도 30살이 됐는데도 계속 이 모성애 집요한 모성애를 버리지 못하고 간섭할 때는요 그가지고 다 도망가요. 안 살아나고. 그래서 그 모성애는 초기만 그 사람들이 기본을 배울 때만 작동시키시고 절대 그 사람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이 다이아몬드 갑니다. 저 사람이 크라운을 러스트 갑니다고 믿지 않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는 행동을 내가 못해요. 내가 먼저 믿어요. You can do it.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어줄 때 내 입에서 그 사람에 대한 존경, 존엄심, 존엄성에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 사람의 꿈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결정을 인정해줄 때 그 사람이 그 결정에 맞는 행동을 스스로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수많은 다이아몬드들 중에서 수많은 수석들 중에서 탁월하게 뚫고 나와서 브라운 루스가 되느냐? 저는 이 부분에서 생각해요. 그 사람의 인격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 사람을 존중한다. 이건요, 제 입장에서는 어쩌면 게으름이었을 수도 있어요. 게으름. 실제 제가 게으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뭐도 맨날 만나가지고 사소하지, 그죠? 사소리야. 저는 그렇게 부지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딱 멀리 알려드리고 그분 스스로가 알아서 하도록 지켜보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할 사람들은 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PT 되고 PT 승장 안 하고 사파이어 되고 스피니 승장 안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나로부터 헬스가 계속 안 내려가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밑에 리드가 나오는 걸 인정을 못해요. 리드가 나올 수 있는 텀을 못 줘요. 계속 잡혀요. 하루 질려 넘어가요. 그래서 일반사 같았으면요 저는 100% 안 됐습니다. 왜? 일반사하고는요 무조건 끝까지 부지런해야 돼요. 그죠? 끝까지. 지금 사회에 존경받는 CEO가 어떤 CEO예요? 20년이든 30년이든 비온 날도 문에 나와 입구에 나와가지고 악수해주고 그죠? 직원들이랑 가져가지고 불러주고 때되면 챙겨주고 그죠? 아버지처럼 이런 사람들이 직원들 좋아하죠. 왜? 직원이니까. 그런 주인이 좋은 거야. 자상하지. 이 아메이는 그 자상함이 보통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그래서 그 경계가 애매하죠. 그래서 여러분 라운드들이 스스로 한다 싶을 때는요, 그때는 여러분이 스스로 빠져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그 사람의 근육의 크기만큼 승리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런 단계를 논할 때는 아니잖아요. 뭐 시작을 해야지 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어디? 내 다운이 어떻게 하면 이 아멘을 비전을 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비전을 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끈기를 갖고 꾸준히 이 아멘에 밀착해서 살 것인가? 원리는 간단해. 나부터. 절대로 나 혼자 사지 마시고 팀워크를 이용해. 이 팀을 이용해. 저는 이 미팅 와가지고 제 다운들이 저도 변했고 제 다운들이 제가 그렇게 시간을 쳐야 되는데 안 변하는 사람들이 변하는 걸 그대로 20년 지켜봤어요. 정말. 미팅. 그래서 아멘은 미팅으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난다. 이거 발언. 그리고 제가 홍콩,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 전부 다 승무원사들 만났는데 그분들 중에서 미팅을 통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바꿔 말하면 미팅만 나오면 다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 갈 수 있다. 어떠한 성격이든 어떠한 조건이든 어떠한 능력이든 상관없어요. 이 미팅만 나오면요 항상 자신감이 넘쳐나게 있어요. 오늘 솔직히 이 자리에 오기 한 3시간 전까지만 해도 걱정됐죠. 나올까 말까 핑계 댈까 말까 그죠? 처음 오신 분들 근데 막상 오니까 어때요? 재밌잖아요. 저녁 시간에 하는 랠리 한번 들어보세요. 랠리는 저희들 강사 몇 명이 나와서 하는 강의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정말 나 같은 사람 좀 말씀드리는 뉘앙스는 그렇지만 뭐 나보다 좀 못한 사람 그죠? 아니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무대에서는 각자는요 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자신감이 여러분들한테 다 없죠. 학계가 없죠. 물론 제가 끝나고 이제 내려가면은 10분간 휴식하는 거 맞죠? 우리 이제 서정건 파운드 스크라운 멤버스들하고 오실 거예요. 그분은 현직 의사예요. 제가 워낙 인품이 좋으시고 존경하는 분이 한데 가보는데 제가 이제 저기 밴프 캐나다 밴프에 같이 우리 파운드 스카우트 여행을 가가지고 식당에서 이제 우리 몇 명 안 가니까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의사니까 궁금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공부만 잘했으면 의사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해봤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아멘을 하니까 그 아멘을 왜 하느냐고 제가 물어본 거죠. 의사들이 소문이 목요일날 탈출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탈출하는 그 4평짜리 방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 탈출하는 거면요 머리 많이 써야 돼요. 왜 대리의사도 앉혀놔야 되고 또 어떤 대리의사를 뽑을까 면접도 잘 봐야 되고 그 하루 평가 일주일에 하루씩 평가 잘못내면요 매상이 떨어져요. 환자가. 그래서 의사분도 이 아멘을 합니다. 혹시 또 의사분이 크라운스 됐다 그러니까 의사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분들이 계실까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 의사가 아무 사람 없어요. 저는 공부를 진짜 못해가지고 수업에서 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저런 사람들하고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 성공자의 경험을 들을 때 저 사람은 저래서 되는구나 저렇게 나도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물론 내가 실현 가능한 거 내가 아직까지 개발 못한 거 내가 아직까지 내 속에서 꺼내지 못한 거를 누구를 통해서 꺼내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사람한테 못 꺼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나올 때는 그런 게 들릴 때는요 일반 사회에서는 좌절감이죠. 나는 우리 김병사처럼 박사 못 돼. 나는 저 사람처럼 의사 못 돼. 나는 그 아멘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 그게 맞아요. 좌절.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희망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그렇게 비장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김종희 사장처럼 그렇게 콩카페이스를 못하는 사람이면요 김종희 사장님을 활용하는 거예요. 맞죠? 내가 의사가 아니라도 어때요? 될 수 없죠, 솔직히 우리는. 그죠? 그래도 의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도 한다 라고 보여주기만 돼요. 그러면 내 주위에 암이 우습게 보고 그죠? 콧발이 끼는 사람도 약간 생각이 달라져요.
모든 사고의 공유가 어디서 일어나요? 이 미팅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미팅만 나오면 오늘 미팅에서는 내 사업에 도움이 없었을지 몰라도 내일 아니면 다음 달 1년 뒤 내가 꾸준히만 하고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늘 왔다는 그 자체의 행동이 이미 엄청난 에너지가 누적돼서 결과를 한다. 근데 오늘 내가 한 뛰는 붉은 버튼을 찾지 못했고 오늘 내가 정말 흥분할 수 있는 뭔가 매개체를 못 찾았다 그래서 오늘 미팅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만드는 쪽쪽 잘 팔린가요? 아니죠. 이번에 삼성도 보세요. 더 잘 나가던 갤럭시 시리즈가 6대니까 이건 완전히 작년까지만 해도 갤럭시 5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판매 1위 스마트폰이었어요. 지금 판매 꼴찌됐어요. 빅 메이지 6개 중에서 꼴찌를 떨어졌어요. 삼성이. 그러니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팅에 왔을 때 뭔가 영감을 얻고 뭔가 내가 오늘 같이 보람을 느낄 때도 있지만 못 느낄 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하고 거 집중하셔가지고 오늘 내가 뭔가 얻어가리다 이렇게 마음먹으시면 못 얻을 수도 있지만은 가만히 멍하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느끼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별 필요 없는 시간들 아무 영향도 없었던 같은 그런 시간들이 모여가지고 금메달 그런 성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김연아가 연습하면서 넘어졌을 때 뭘 만들어냈어요? 아무도 못 만들어냈잖아. 소년제가 넘어져가지고 동메달도 못 땄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보세요. 결국 그걸 극복하고 기회도 끊임없이 반복할 때 결국 금메달 따겠다. 여러분들 오늘의 여러분 모습으로 모든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정말 이 시간들이 모여가지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내가 얻는 능력은 남의 능력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면서 인간이라는 종 자체가 우리끼리 공유하지 않으면 우리끼리 돕지 못하면 도울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팀워크 안에서 반드시 하나가 돼서 하나가 정말 정상에서는 정말 거룩한 자본주의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